자, 이번에 이제 임수입니다. 임수는 천간의 아홉 번째 천간. 오행으로는 수에 속하고, 또 수 중에서도 양의 수에 속합니다. 양수. 개수가 음수라면은 임수는 양수다. 수가 하는 작용이요. 목화에서 만들고 금에서 마무리 지은 것을 받아가지고 저장 보관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저장 보관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감추고 보관하고 저장하고 이런 기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임수는 첫 단계이니까 이거 문상으로 치면은 큰 바닷물, 강물 이런 거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찾아내지를 못하죠. 강 속에 빠져버리는 거, 물 속에 바다 속에 빠져버리는 거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보관하고 감추는 기능이 요 임수의 주특기다. 이런 것을 이제 사람 성경에 비교해보면은 수집하고 뭐 아주 오래된 캐캐묵은 그런 것도 안 버리고 계속 보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 또 돈이 주머니에 한번 들어가면은 안 나오는 거죠. 왜? 입력되어 있는 기능이 들어가는 것만 입력이 되어 있거든. 나오는 거는 입력이 안 돼 있거든요. 나오는 건 어디 이런 데가 잘 나옵니다. 이거는 들어가는 건 또 없어. 무조건 나오는 것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줘야 되는 줄 알고 이거는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돈을 잘 안 쓰고 구두쇠들이 좀 많을 수도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어상으로 보면은 지혜에 속하죠. 지혜. 그러니까 수들은 임수, 개수, 공이 다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적성이 잘 맞죠. 또 물질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임수는 큰 물, 개수가 작은 물이라고 그러면 임수는 양의 수임으로 큰 물, 그러니까 바다, 그죠? 또는 강물, 또는 호수, 뭐 크게 가둬놓은 댐, 이런 것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용하다, 그죠? 조용하다. 흐를 적에 조용히 흐르잖아요. 얕은 또랑물이 돌돌돌 소리 내면서 흐르지, 깊은 강물이나 호수물 이런 것들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어떻다? 대체적으로 침착하고 말이 없다. 조용하다. 과묵한 사람들이 많죠. 수들이, 임수가. 또 물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흘러가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지가 바로 비켜가 버리죠. 절대 물은 시비를 안 겁니다. 그러지 않고 흘러가다가 부딪히면 지가 피해가고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전부 꼬불꼬불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런 것이 사람 성격에다 비유를 하면 어떻다? 융통성이 좋다. 남과 조화를 잘 이룬다. 또 적이 없다. 적을 만들지 않는다.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거죠. 감목은 어떻습니까? 가다가 부딪히면 비켜라 그러죠. 그죠? 나는 기능이 꼬불하는 기능이 없어. 직선 기능밖에 없으니까 네가 비켜. 이러잖아요. 임수는 안 그렇습니다. 비키지 마라. 내가 돌아갈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적을 잘 안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유연성이 좋다. 또 물은 또 이렇게 자기를 담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변합니다. 동그란 그릇에는 동그랗게, 네모난 그릇에는 네모나게 이 모습을 수시로 바꿈으로 환경 적응력이 좋다. 누구하고 만나도 사교성이 좋고 적응력이 좋고 또 융통성이 좋고 그렇다. 또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모습을 쉽게 잘 바꿈으로 배신자도 많다. 그죠? 또 모습을 쉽게 바꾸고 언제나 물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물은 절대로 뒤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언제나 앞으로만 나아가잖아요. 물이 빠꾸 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그죠? 물이 빠꾸 안 합니다. 앞으로만 나아가므로 새로운 세계를 찾아간다.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니까 뭐다? 변화를 좋아한다. 변화를. 아까 여기서 토 이런 거는 변화 싫어하죠.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있던 대로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죠. 가만히 내비둬 이런 걸 제일 좋아하는 이런 거 아닙니까? 수는 가만히 내비둬 버리면 지루해 하죠. 지쳐버립니다. 가만히 내비두면 안 되는데, 그럼. 뭐 어떻게 좀 해봐. 어떻게 해봐. 자꾸 좀 바꿔봐. 맨날 짜장면만 먹을 거 가지고 다른 거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환경도 변하는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거. 새 거. 이 변화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물은 뭐 고여있으면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흘러서 움직여야 되니까 변화하는 거, 새로운 땅을 찾아간다. 또 물은 이렇게 흘러가다가 저쪽에서 흐르는 물하고 또 합칩니다. 또 가다 또 합칩니다. 또 가다 또 합치고 그래가 결국 큰 물이 되어서 바다에 가가지고 온 세상 물이 다 만나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다? 단결력, 조직력 이런 것이 좋다. 자꾸 뭉치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자 이런 거, 모이는 거, 조직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좋아한다. 또 임수는 큰 물이므로 속이 깊다. 강물 속, 바닷물 속, 댐물 속, 그 속 알기가 어렵죠. 모릅니다. 들어가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하세요. 속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어떻다? 머리는 좋죠.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고 하니까 비밀이 많다. 그래서 때로는 사주가 단적으로 짜여지면은 좀 음흉하기도 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므로 속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비율 맞추기가 어렵다. 말을 안 하니까. 일간 10개 중에서 제일 비율 맞추기 힘든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토고 하나는 임수입니다. 이거는 땅이죠, 그죠? 땅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거든요, 파보기 전에는. 이거는 물이니까 물 속에 들어가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래서 그래도 땅은 서툴고 파보면 그 속에 무엇이 뭐 고구마가 들었는지 뭐 금덩이가 들었는지 안 들어있지만은 이 바닷물 속은 그렇게도 못한다. 더 어렵더라 이런 알기가. 그래서 두 개 다 자기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그냥 알아서 해달라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비유 맞춘다는 게. 그런데 굳이 등급을 따진다면 임수가 좀 더 까다롭다. 좀 더 애가 맞추죠. 이게 더욱더 많이 없다. 이거는 좀 낫다. 둘 중에서죠. 둘 중에서 좀 낫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또 물은 특히 바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죠. 그러므로 포용력이 좋다. 다 받아준다. 돌멩이 던져도 별 뭐 말 안 한다. 너 쓰레기 투하해도 별 말 안 한다. 또 바닷물 이거는 뭐 특히 사람이 마셔야 하는 생명식이 깨끗한 그런 게 아니죠. 약간 오염돼도 별 뭐 신경 안 쓴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는 좀 사람이 좀 까다롭지가 않겠죠. 별 그렇게 뭐 신경질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잘 없습니다. 그런 포용력이 좋고 잘 받아주잖아요. 융통성이 좋고. 특히 어디 뭐 모임 같은 데 가가지고 하여튼 낯선 사람과 어울릴 적에 제일 먼저 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수들이에요. 파들도 좀 그렇겠지만 이 특이한 인격이 좋거든요. 뻘쭘한 게 잘 없습니다. 뻘쭘한 거는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거 싫어하는 거 이 동네 참 무뚝뚝하기도 하고 그죠? 좀 그렇습니다. 저는. 자, 그러려고 책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자이 임은 임신한다는 뜻의 아이별 임자에서 따왔다. 마무리 임이란 수액으로 잉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물상으로 보면 임수는 양수죠. 양수고 큰 물, 자 이런 걸 뜻합니다. 큰 물, 바다, 강물, 호수, 댐 뭐 이런 거. 뭐 가두는 것이니까 또 뭐 감옥 이런 것도 임수에 속하죠. 가둔다, 보관하고 저장하니까 창고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용은 심금작용으로 굳고 작아지는 것을 감추는 작용을 한다. 이게 대표적인 작용이죠. 감추고 보관하는 작용이다. 요것은 사람의 성정에다 비유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 두뇌가 총명하다. 지혜를 뜻하는 거죠. 머리가 좋다. 있다. 머리가 좋다. 그 다음에, 창의력이 뛰어나고, 성견지명이 탁월하고, 심오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지가 깊은 물이니까 좀 심오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 과묵하고 말이 잘 없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많다. 수들은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를 많이 쓰죠. 머리를 많이 쓰니까 머리가 좋아집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많이 쓰는 겁니다. 자고 머리를 많이 써.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은 좀 철학적이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오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나쁜 식으로 사정을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공상 이런 거. 하루 종일 기아집별주택 지었다 부셨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쓸데없는 수십만 많을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쉼없이 노력한다. 이 물이죠. 물은 뭐 잠시도 머무르지는 않습니까? 계속 낮은 곳을 찾아서 흘러가니까 잠시도 한 곳에 머무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부지런하다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노력하는 성격이고 부지런한 성격이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박식하고 느긋하게 전진한다. 서두르지 않는다 이거죠. 바쁜 게 없다. 성품이 물처럼 깨끗하고 바다처럼 마음이 넓어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좋다. 그래서 어디서나 잘 어울리고 남들과도 사교성도 좋더라. 그죠? 그리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잘 사귄다. 적이 없다. 적이 없다. 끊임없는 생각으로 연구하는 타입이다. 생각이 많죠. 지혜로우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침착하고 넓은 도량을 지녔고 스케일이 크다. 규모가 좀 크다 이 말이죠. 임수는. 그 다음에 이제 재치가 있고 인격면에 능하다. 이거는 개수가 척이 좀 더한데 수도 그렇습니다. 순발력, 재치 이런 게 참 좋죠. 수들이 지혜가 있어서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탓에 좀 순발력이나 재치 이런 것이 참 좋더라. 그런데 속마음을 잘 보이지 않아서 엄능하거나 비밀이 많다는 오해를 받는다. 이것이 이제 임수의 단점이죠. 단점. 그래서 사기꾼이 제일 많은 것이 이 임수랍니다. 머리가 좋고 엄능하고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임수가 제일 사기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알려지만은 일단 임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교해서 볼 적에 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시작은 좋으나 마무리가 부족하고 일이 중간에서 변질되거나 계획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것도 수의 특성이죠. 가다가 다른 거는 그냥 쭉 한 길로 가잖아요. 목도 가다가 부딪히면 비켜 지 간 길로 가는데 이거는 가다가 조그마한 장애만 있어도 획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물은 꼬불꼬불 이렇게 흘러가죠. 똑바로 흘러가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가 너무 민감하게 작용을 해버리더라. 좋게 생각하면 사주가 좋게 짜면 어떻습니까? 융통성이 좋고 남들과 잘 사귀고 친화력이 좋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근데 이게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할 때는 또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회주의적이더라. 자꾸 낮은 것만 찾아가니까 자기 흘러가기 좋은 것만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주의적으로 가버리고 누가 또 옆에서 꼬시면 잘 뻗어게 넘어간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배신자들이 좀 많더라. 특히 또 네모난 그릇, 동그란 그릇 얘기했죠. 네모난 당을 금방 네모졌다가 또 금방 동그래졌다가 또 팔팔 끓이면 금방 김이 돼가 팔 날아갔다가 또 꽁꽁 얼리면 얼음이 돼가 고철에 있다가 이 물처럼 변덕이 심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기획이나 아이디어, 새로운 거 창조하는 거 이런 거는 좋은데 또 나쁘게 표현을 해버리면은 변덕스럽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이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 그거를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사주가 잘 짜이면은 변덕스러운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어떤 거? 새로운 거. 불편한 게 있으면 이런 걸 개선하는 거. 사람 관계에 있어가지고도 아주 포용력 있게 다방면의 사람을 갖다가 각계 고루 잘 사귀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은 사주가 잘못 짜이면 기회적인 성향, 지 필요한 사람을 가서 사귀고, 그죠? 변덕 부리고, 이런 식으로 배신하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거를 양면으로 항상 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머리가 좋아서 남을 무시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사기꾼이 많다. 이건 아까 대충 설명했고요. 시작은 좋으나 마무리가 부족하고 중간에서 변질되거나 기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게 단점이다. 단점. 그 다음에 이제 음란하거나 본능적인 행동으로 치우쳐서 비천해질 소지도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수가 뜻하는 것이 생명의 씨앗이거든요. 생명의 씨앗. 왜 그런가 하면 이 씨앗 아니에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만들어가 길러가지고 여기서 단단하게 굳혔잖아요. 단단하게 굳혀가지고 수한테 딱 전달해 줄 적에는 씨앗의 행동을 전달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곳에 또 가장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가장 많은 유전자 정보를 담았고 이것이 씨앗의 특징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거는 씨앗을 뜻한다. 생명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뜻하고 이것이 곧 생명이 될 것이고 생명을 만드는 일과 관련이 깊다. 그죠? 생명을 만드는 일과 관련이 깊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오장육부를 우리가 그 오행 조기편 한번 봐보세요. 오장육부를 보면은
수는 뭘 뜻합니까? 방광, 생식기, 여성의 자궁 이런 거 뜻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생식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 성기하고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떻다 했습니까? 이 생명 만드는 일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여자들이 지지에 수가 많으면은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첫째 하나는, 애는 잘 낳겠네. 왜냐면 생식기 계통이 건강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아들, 딸 잘 낳고, 또 건강하게 자식 생산 잘해서 잘 키우겠다. 또, 도가 지나치면 어떻다? 그런 행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음란해지겠다. 그죠? 음란해지겠다. 밤에 혼자 잠 못 자는 타입이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들이 많으면은 요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수가 많고 사주가 조금 비천하게 짜여져 버리면은 되게 보면서 사람들이 음란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 여자라도 좀 그런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기가 어렵겠죠. 이 반대는 뭡니까? 화 아니에요, 화. 그럼 지지에 화가 이렇게 많다, 사주에. 화가 많으면 이런 거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개 보면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불순이 있기 십상이고, 결혼해서도 임신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자식을 낳을 적에도 좀 고생을 하면서 낳게 된다든지, 또 어떻습니까? 이런 거 안 좋아하겠죠, 이런 거. 밤에 신랑이 옆에 오면 귀찮단 말이에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정하고 의심이 많다 이런 말은 물은 차갑죠. 일단 성정이 찹습니다. 여기는 차가운 성정이니까 물처럼 차가운 성격을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냉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의심이 많다 하는 것은 이 속이 안 들여다 보이잖아요. 안 들여다 보이기 때문에 머리는 비상하고 속내는 잘 드러내지를 않고, 그래서 상대방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수시로 생각을 자꾸 돌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심도 많다. 이것이 임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